안녕하세요. 세탁교실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 세탁에 필요한 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세탁소에서 물 세탁을 한다. 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품질을 위해서는 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 세탁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죠. 옷이 수축이 된다든지 탈색이 된다든지 이염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점을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이 세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보면은 드라이 했을 경우에 빠져나가는 오염물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지용성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자동차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어가 잘 되죠. 하지만은 수용성 얼룩,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활 얼룩 중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옷에 묻었을 때는 어때요?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럼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물 세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중에서 어떤 세제를 이용해서 세탁을 해야 될까? 물론 물 세탁이 가능한 섬유인 뭐 면이나 마나 폴리나 나일론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세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드라이 클리닝 대상품인 모나, 실크 이거를 물 세탁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 모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수축이 되고 보풀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리고 또 하나 실크는 물 세탁을 하게 되면 색깔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이염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상이 생기지 않게 물 세탁을 잘 하는 게 가장 세탁을 잘하는 업소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드라이 클리닝 대상품인 순모나 실크를 물 세탁을 할 때 사용하는 세제, 그 중에서 두 가지 세제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성세제. 여러분들이 중성세제라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세탁을 첫째, 물 세탁을 할 때, 물 세탁을 하는 이유, 첫째 이유. 옷에 묻어있는 수용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탁을 하죠. 근데 수용성이라는 것들도 보면은, 옷에 묻어있는, 무슨 김치 국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짬뽕 국물, 뭐 커피, 와인, 이런 쪽을 제거하는 것은 세제가 그걸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건 얼룩 빼기 약품을 별도로 사용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러운 오염물질 때 있죠. 이 뭐 사람 목에서 묻은 때라든지, 이런 데 묻은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게 세제 종류입니다. 세제는 때를 빼는 겁니다. 얼룩을 빼는 건 아닙니다. 얼룩을 빼는 거는 얼룩 제거 약품을 별도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 세제만으로도 이 얼룩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성세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근데 중성세제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중성세제, 여러분들 리트머스 용지로 가지고 딱 찍어 봤을 때 산성이냐, 알칼리냐, 중성이냐, 이것만 가지고 중성세제라고 논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중성세제 중에는, 뭐,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리터 한 말에 뭐, 2만원이다, 3만원이다. 그게 과연 중성세제가 맞을까요? 물론, 리트머스 용지를 찍어 봤을 때는 중성이 나오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제의 원리는 여러분들, 세제를 만들 때 가장 비중이 높고 제일 중요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계면활성제입니다. 그 계면활성제가 어떤 계면활성제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옷에서 오염물질이 지고 안 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 먼저 하나로 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세제. 이 하나로 세제 같은 경우는 중성세제입니다. 중성세제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아니죠. 고객들이 옷을 입으면서
묻는 오염물질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동물성 오염과 식물성 오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동물성 오염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 몸에서 나온 지방,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 동물, 그러니까 소, 돼지, 뭐 닭고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동물성입니다. 그 동물성이 묻었을 때 제거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식물성, 뭐 커피나 와인,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 있죠. 이런 것들이 묻었을 때, 그래서 세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묻은 지 오래 안 된 거,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지나지 않은 거, 산화가 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묻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은 세제가 제거합니다. 그 이상 된 것들은 세제가 제거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약품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중성세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모직 종류 같은 경우는 첫째 수축 현상이 옵니다. 펠도와 현상. 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모 세타라든지, 특히 요즘같이 겨울철에 세타 종류, 수모 이런 걸 알칼리로 빨게 되면 옷이 싹 수축하죠. 그리고 옷이 뭉쳐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알칼리 세제는 사용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걸 써야 되냐? 중성세제. 중성세제 중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은 거. 중성세제의 가격은 여러분들 계면활성제가 몇 프로 들어있냐에 따라서 세제의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한 듯이 한 20리터 한 통에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거는 그 속에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뭐 그런 세제를 제가 폄하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그 얘기보다 지금 일단 여기 있는 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로 세제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농도가 30%입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성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식물성 계면활성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만이 옳은 중성세제 됩니다. 자, 계면활성제는 뭡니까? 지방입니다. 지방인데 기름 종류죠. 쉽게 말하면 기름 종류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녹았어. 물속에 녹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에 녹는 지방입니다.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이용해서 옷에 묻어있는 지방과 일치해가지고 동질성을 가져가지고 하나의 그 물리적인 작용을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순모 제품을 과연 물에 빨았을 때 수축하지 않는다. 왜 수축하지 않겠습니까?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하나로 세제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농도가 30%입니다. 30% 되니까 물을 기름말을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름말을 시켜서 옷이 가지고 있는 지방을, 물론 얼룩인 지방은 제거하지만 고유에 가지고 있는 지방 성분을 빼지 않고, 그리고 이 중성세제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 오히려 옷에 붙어서 옷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를 했죠. 세수를 하고 나니까 겨울이니까 피부가 당깁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로션을 발라줍니다. 로션이 계면활성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입니다. 그와 똑같이 중성세제라는 것은 안에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계면활성제 농도가 높다 보면 계면활성제 농도를 높게 세제를 만들려면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도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고 좋은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싸고 좋은 거는. 그만큼의 다 가치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나로 세제는 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하나로 세제는 용도는 순모 제품을 물 세탁을 하고 싶다. 수축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오리털 잠바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폴리에스테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폴리에스테르는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다 석유 제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 제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알칼리 세제보다는 중성 세제를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때가 더 잘 빠집니다. 이 동질성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로 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하나로 세제는 첫째 아셔야 될 게 계면활성제 농도가 높다. 30%다. 그래서 옷이 수축하지 않고 기름때 같은 것이 잘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물론 제가 웨트 클리닝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보다 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세제 사용하는 방법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2년 안 되겠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하나로 세제를 보다 더 이제 우수한 세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도인데 작년 2020년도 초반에 아주 멋진 세제가 나왔죠. 파워풀 7이라는 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이는 파워풀 7. 이 파워풀 7은 하나로 세제의 베이스에다가 효소를 7가지 효소를 넣은 겁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 하나로 세제는 효소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효소가 들어있지 않고 파워풀 7은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하면은, 기존의 세제는 계면활성제만 들어있다 보니까 지방 성분, 기름 성분들은 제거가 잘 됐어요. 세제의 역할을 했죠. 근데 이 파워풀 7은 세제의 역할 플러스 얼룩 빼기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파워풀 7은 7가지의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들이 보면은 식물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닌계 얼룩이라고 그러죠. 탄닌계 얼룩, 식물에서 나오는 얼룩. 보통 이런 것들이 물세탁에서 제가 잘 안 됐습니다. 탄닌계 얼룩은 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커피, 와인, 김치국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채소, 각종 식물에서 나온 색소를 가진 얼룩. 이런 색소를 가진 얼룩들이 세탁하는 과정에서 잘 빠지느냐? 잘 빠지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중성세제에서는. 근데 이 파워풀 7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많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효소로 하는 것은 식물성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단백질을 제거하는 물질입니다. 원래는 그죠? 그 겨드랑이 땀이라든지 뭐 음식물 중에서 동물성 물질들, 단백질들 이런 걸 다 분해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효소는 종류가 7가지예요. 그 중에서 식물성을 제거하는 효소도 있고, 동물성도 제거하는 효소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색소, 아니면 또 옷에 버프레기 있죠. 버프레기를 적게 일어나게 하는 효소. 뭐 여러 종류들의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효소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별도의 얼룩빼기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세탁하면서 동시에 모든 오염이 다 제거가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 요것도 베이스는 하나로 세제의 베이스에다가 효소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죠. 비싸지만은 비싼 만큼의 효과를 합니다.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파워풀 효소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탁교실 네이버 카페에서 보면은 파워풀 7을 넣고 검색을 하면은 지금 현재 많은 회원님들이 쓰시면서 후기를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올려놓은 후기를 보면은 그 세탁이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단순하게 한 가지 딱 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무궁무진한 곳에 다 사용이 되는 거고, 쓰시는 분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통 일반 우리 회원님들은 이걸 응용을 많이 하죠.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후기가 있습니다. 이 후기를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세제를 쓰실 때 이제 쓰시는 양,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웨트 클리닝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웨트 클리닝, 그러니까 손 세탁을 한다, 아니면 기계 세탁한다. 두 가지 중에서 일단은 손 세탁하는 거.
물 20리터. 물 20리터는 한 바퀴 쓰죠. 한 바퀴 쓰고, 그리고 물의 온도. 온도는, 손을 넣었을 때 뜨뜻한 정도. 그럼 한 35도 정도 하면 딱 좋아요.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뜨뜻한 물에다가, 종이컵 한 컵, 요 종이컵 한 컵. 200cc입니다. 200cc를 혼합을 하고 난 다음에 수모 제품, 그러니까 정장상이라든지 쉐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 2, 3분만 조물조물 하시면 됩니다. 2, 3분만. 그리고 헹굼은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알칼리 세제는 헹굼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중성세제, 특히 계면활성제, 제가 얘기했죠. 계면활성제는 세제라기보다 화장품의 원료, 지방 성분입니다. 이 지방이 섬유에 좀 남아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물론 옷에 묻은 오염물질을 빼기 위해서 헹굼하면서 더러운 물, 그러니까 꾸적물은 빼내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한 2번 정도만 헹구면 됩니다. 굳이 많이 헹굴 필요는 없어요. 한 2번 정도 헹구고 마지막 마무리제, 여러분들 쓰고 있는 마무리제들을 사용하시면은 옷이 순모 제품이나 특히 캐시미어 있죠. 캐시미어. 겨울철에 많이 입는 캐시미어라든지 울 세탁 뭐 이런 것들 촉감이 일반 세제로 사용했을 때와 지금 이 두 세제를 사용했을 때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한번 만져보시면 알 거예요. 부드럽고 때는 때대로 속 빠지고 옷은 부드럽고 펠도화 현상, 그러니까 보풀이 생기지 않고 뭐 그 이상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신제품이 이제 아니죠. 나온 지가 1년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세제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순물을 과연 내가 물에 빨면 줄지 않을까, 아니면 옷이 보풀이 생기지 않을까, 색이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믿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얘기 하겠습니다. 세탁업소에서 품질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물세탁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규제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름 제품은 솔벤트라든지, 물론 지금 퍼크로 세탁은 지금 아예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은 거의 다 퍼크로 없어졌어요. 퍼크로 세탁.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퍼크로 기기를 돌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석유계, 드라이클리닝, 갈수록 못하게 환경규제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환경규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옷의 품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세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탁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배워야 될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섬유를 물세탁하는 방법과, 그리고 물세탁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사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수축사고, 그 다음에 이염사고. 이거 지금 앞에 있는 이 두 세제를 사용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생기게 되면은 이염 제거하는 방법, 수축된 거 옷을 늘리는 방법 다 있죠.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하면은 물세탁으로 가지고 물세탁을 하다 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염 제거라든지 수축된 거 넣을 수 있는 방법, 이걸 습득하고 나면은 물세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물세탁이 두렵지 않다는 거는 고로 품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탁소의 기술 다른 거 없습니다. 깨끗하게 해주면 돼요. 그 깨끗하게 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객과 크레임 걸리는 게 뭡니까? 오염물질을 못 빼줘서 크레임 걸리는 게 다 드라이 클리닝에서 그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가능하면은 드라이 클리닝은 줄이시고 물세탁 쪽으로 많이 하세요. 이 두 가지 세제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많은 강의와 많은 기술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기술이 웨터 클리닝입니다. 모든 섬유를 물에 빨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하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 지금 이건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에요.
물세탁 기술이 매출 올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보건 가공 기술. 오래된 얼룩들, 누렇게 된 옷들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세탁 교실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별거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기술을 익혀 놓으시면 세탁소의 매출은 향상이 됩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더더욱 많은 물세탁을 하셔가지고 매출 창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